싫어. 대학 시절 잊을 수 없는 경험. 싫어. 지방대에 다닐 때 일이다. 집인 서울과는 굉장히 먼 거리로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다. 대학 인근에는 불빛이 하나 없이 대학 건물과 여름이면 대학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그림자를 만드는 높은 산만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 기숙사는 4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 2층 침대가 방 사이드에 하나씩 있는 구조였다. 내가 쓰게 된 방은 단 둘만이 쓰게 되었는데 나와 같이 들어가게 된 동기생이었다. 선배들은 3명에서 4명씩 다 같이 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방에는 침대와 침대 사이 바닥에 검은 그림자처럼 자국이 있었다. 물론 그런 오래된 건물에 장판 자국 따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그것에 대해 신경쓰게 된 계기가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고 방을 같이 쓰는 친구는 급히 집안에 볼 일이 생겨 미리 올라갔다. 서울 가기 전까지 과 사람들과 술 마시며 선배방에서도 자고 다른 동기생들 방에서도 자면서 지냈다. 그러다 서울 가기 전 날 짐을 챙기고 우리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따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해에 눌렸던 것이다. 가해에 눌려본 사람이라면 알테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입술에 자그마한 떨림도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그런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에 누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친구가 쓰던 옆 침대. 참고로 2층은 비우고 각 1층을 쓰며 한 침대씩 사용했다. 친구가 쓰던 옆 침대와 내가 누워있던 침대 사이였다. 내가 누운 위치에서 뒷모습만 보였는데 그는 정자세를 하고 앉아있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다. 내 상상인지 뭔지 몰라도 그것만은 장담할 수가 있다. 그 남자의 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이 있어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제발 돌아보지마. 제발 돌아보지 마라. 만약 그가 돌아본다면 나는 움직이지도 소리도 지르지도 못한 채로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계속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등을 돌려 나를 발견한 뒤 나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아침이 되었다. 여름 동안 서울에서 지내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한 방을 쓰는 친구는 이미 얘기를 들어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밤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혹시 우리 방 가운데에 자국 같은 거 있지 않았냐? 그때까지도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나도 언뜻 봤던 것 같기도 해서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그 자국부터 확인했다. 그 남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그동안 이런 큰 자국을 모르고 지내왔을까? 그 일로부터 한 달 여간 지나도 그 자국의 위치를 그 남자의 위치로 정확히 판단했었던 것은 그날 일은 워낙에 큰 충격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자국은 사람이 정자세로 앉았을 때의 자국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 태권도장 같은 곳에 스티로폼처럼 되어 있는 바닥이나 마룻바닥에 여름에 앉게 되면 엉덩이 자국과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는 형태대로 말이다. 그 형태 역시 내가 누운 위치에서 보면 뒷모습이 그런 형태였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선배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는 뒤로는 그 자국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어느 날 또 한 번 가해에 눌리게 되었다. 이미 경험했던지라 공포는 배로 커져 있는 상태였다. 간신히 눈만 감은 채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도저히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떴을 때 난 너무나도 겁에 질렸다. 막 방학이 시작했을 당시에 뒷모습에서 내 쪽을 향해 40도 정도 돌려서 정자세로 취하고 잠자고 앉아있었다. 나는 겁에 질린 채로 친구의 침대 쪽을 확인했다. 이불이 볼록했지만 정말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일까? 어느새 나간 걸까? 친구가 장난치는 걸까? 저기서 고개를 좀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는가? 정말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그러게 또 어느새 아침이 왔다. 친구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자는데 뭔가 무섭긴 했지만 남자 같은 현상이나 가해에 눌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무심코 그 자국을 확인했을 때 뭔가 변했음을 느꼈다. 사람이 앉은 자국 같다고 했을 때를 가정에서 자국의 엉덩이 형태나 모든 자국 모습이 어제 그 남자가 내 쪽으로 돌려 앉았던 위치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친구는 변화를 못 느꼈지만 내게는 느끼고 안 느끼고가 아니 정말 변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동안 편하게 잠들다가 어느 날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인식했다며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아침에 오길 기다렸을 텐데 불행하게도 가위에 눌려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남자의 형태를 보고 나서였다.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 남자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보다 좀 더 내 쪽을 바라보고 돌아 앉아 있었다. 눈을 마주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렇게 눈을 감을 수도 어떤 작은 행동조차 못한 채 그 형태만을 계속 바라보며 아침이 왔다. 어느샌가 잠든 나를 친구가 깨웠고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친구의 말은 신경도 쓰지 않쓰고 그 검은 자국을 확인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약간 변한 거 그렇게 같았던 자국은 또 변해 있었다. 어제처럼 좀 더 내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나는 도저히 잘 수 없었다고 했고 선배들에게 말했다. 그제서야 그 자국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선배 중 한 사람이 방학 동안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당시에 자살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방 중앙에 그렇게 앉은 채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선배들은 그의 얘기를 들은 뒤 도저히 그 자국이 신경 쓰여 아무도 그 방을 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자국이 예전부터 있었는지 그 선배가 그렇게 자살한 뒤로 생긴 것인지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고 했다. 그 자살한 선배와 동기인 대선배와 친한 선배가 연락을 해 그 얘기를 했었고 나는 그 대선배와의 통화에서 불길하게 그 남자의 이상차기에 대해서 듣고 답해야 했다. 물론 나는 어두워서 인상차기는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쨌든 방을 비워두기로 했고 일주일 정도만 더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세 번의 일도 이 20살까지의 인생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 공포였지만 그날 일에 비하며 시작이 불과했던 것 같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가위에 걸렸는데 누워있는 내 위로 누군가가 앉아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확신할 수가 있었다.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것도 내 위에서 눈을 뜨면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텐데 그 누군가는 분명히 그 자살한 사람이겠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쪽을 조금씩 바라봤는데 목을 조르라는 걸까? 그렇다면 순이 먹는 순간까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죽어야지. 빨리 죽여줬으면. 만약 죽이려 그 사람 손이 내 목을 닿고 내 목이 그 감촉을 느낀다면 어떡하지? 그때 했던 수많은 생각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가슴이 눌려 숨쉬기 힘들었던 그 느낌까지도 그렇게 날이 밝았는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괜찮아? 야! 눈을 뜬 나는 친구의 모습에서 내가 공포에 질린 채로 잤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날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나의 공포든 내 몸에 다젖은 땀에 정체든 관심도 없다던 친구가 입을 열었다. 나 가위에 눌렸어. 친구의 얘기는 나를 더욱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 친구는 가위에 눌린 채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는데 내가 정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였다. 나는 그 누군가의 밑에서 자고 있었고 그 뭔가가 내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자고 있는 내가 부러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나에게 뭔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내 위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다가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만 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한다. 나도 그때 자고 있지 않았고 일부러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자 친구는 더욱더 겁이 질렸고 그날로 우리는 그 방에서는 다시는 자지 않게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 중앙에 있던 검은 자국이 사라지고 없었다. 얼마나 있었을까. 제대로 방을 옮기기 위해 그 방을 다시 찾아 정리하던 나는 소름 끼치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뭔가를 본 것 같아 유심히 봤더니 그 검은 자국이 침대 밑 바닥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 자국이 다른 자국인지 내가 무서워서 했던 대로 역시 남자가 돌아보듯이 내 쪽을 돌고 내 위에 앉았듯이 그 위치로 그대로 내 침대 밑바닥으로 옮겨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남자의 존재를 생생히 기억하고 가끔 잠에 들기 전에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